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시죠? 바로 끝나지 않는 여드름. 치료를 받아도 왜 자꾸만 다시 올라올까요?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의 굴레. 오늘 저랑 같이 그 원인부터 탈출구까지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큰맘 먹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여드름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올라오니까 정말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끝나지 않는 여드름 순환의 고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들 혹시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약 먹으니까 피부가 뒤집어졌어. 레이저 그거 잠깐뿐이야. 이런 경험 절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흔한 좌절이고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을 그냥 눈에 보이는 뾰루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어요. 여드름은요, 단순 트러블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거나 연고 하나 바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피부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여드름의 진짜 원인,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그냥 하나 때문에 뿅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아주 그냥 착착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게 죽은 각질이랑 엉겨붙어서 모공을 꽉 막아버리죠. 그럼 그 안은 어떨까요? 여드름균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막 자라나겠죠. 그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저기 문제 생겼다 하고 출동해서 싸우는 거. 그게 바로 빨갛게 붓는 염증 반응인 거죠.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잡는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내가 했던 치료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원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거예요. 표면에 드러난 것, 그러니까 빨갛게 올라온 그 뾰루지만 보고 그것만 없애려고 했다는 점이죠.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놓치고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막힌 모공은 뚫리죠. 하지만 근본 원인인 과도한 피지 분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금방 다시 차오르는 거죠. 레이저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피지선을 줄여주는 좋은 치료지만 다른 요인들, 각질이나 여드름균 같은 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 그럼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피부과에서는 이 네 가지 원인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과연 어떤 종합적인 접근을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무기만 쓰지 않아요. 압출, 주사, 레이저, 먹는 약, 바르는 약, 스케일링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원인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막힌 모공은 뚫어주고 압출, 급한 불은 꺼주고 주사, 피지 공장은 규모를 줄이고 레이저, 피지 생산 자체를 조절하고 약물, 모공 입구를 깨끗하게 스케일링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함께 가야 진짜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시키는 대로 약 먹고 치료 시작했는데 왜 피부가 더 뒤집어지죠? 바로 이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치료가 잘못됐나 봐 하고 포기해버리세요. 이건 치료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명현현상, 영어로는 퍼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에요. 치료가 시작되면서 약이 효과를 보니까 그동안 피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잠재적인 여드름 씨앗들을 논에 다 나와 하고 밖으로 싹 밀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더 심해 보이는 건 피부가 대청소를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자, 이제 치료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치료 왜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지체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딱 하나, 바로 흉터입니다. 여드름 자체는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생긴 흉터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는
바로 이 영구적인 피부 손상, 흉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해요. 흉터를 없애는 건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흉터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좀 더 현실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절대로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보통 치료를 시작하고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염증이 좀 가라앉네 하고 느끼고요. 한 달은 지나야 이제 새여드름이 좀 덜 나는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진짜 안정기에 접어들려면 최소 2달은 필요해요. 꾸준함과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땐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명확한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마지막, 흉터가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피부가 보내는 정말 마지막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드름은 그냥 좀 신경 쓰이는 피부 트러블이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한 명백한 피부 질환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내 여드름이 그냥 가끔 나는 뾰루지 같나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의학적인 상태 같나요? 혹시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접근법만이 여러분을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의 굴레에서 진짜 해방시켜 줄 겁니다.